2022년 GT 신년운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GT, 이것만은 조심해라. 이것만은 조심해라. 그게 과연 무엇일까? 우선 살펴보면 2022년은 GT, 용띠, 원숭이띠 이렇게 세 가지 띠가 2022년 올해부터 삼재라고 해요. 그래서 다들 덜컥 겁이 나시죠? 삼재가 도대체 뭔가? 3년 동안 나는 재수가 없는 건가? 3년 동안 운이 나쁜가? 3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제부터 겁먹지 마시고 제가 신년 운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띠분들, 용띠분들, 원숭이띠분들, 내년부터 삼재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다들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쥐띠 신년 운세를 살펴보면 일단 삼재가 들어온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삼재의 차이가 그 각자 개별 사주에 따라 이게 그 영향력이 정말 클 수도 있지만 아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삼재라고 해서 내가 나쁠 줄 알았고 뭐 운도 안 좋고 일도 잘 안 풀릴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복을 더 받는, 아니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어쩌면 더 생겼던, 그렇게 보낼 수 있는 3년 아니면은 내년이 될 수도 있는 해니까. 근데 이게 사주풀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같은 쥐띠라고 해서 뭐 다 같이 삼재를 맞이하고 이런 것은 절대 없으니까 다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 쥐띠 분들은 일단 공통적으로는 이제 작은 사고나 질병 또는 관제부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라고 해서 운전을 하시면은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낙상사고 이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기부스를 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평생 감기를 한 번도 안 앓던 분께서 뭐 감기 한 번이라도 걸리고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내년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확장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사업 확장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이직을 하고 싶어서 나 이직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수많은 생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내년에 직장 이직을 해봤자 그 전 직장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직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히 직장 옮기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이서부터 막 치밀어 올라갔고, 이리 옮길지 저리 옮길지 막 이렇게 안달날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직장을 옮기면 전 직장보다 이렇게 꽝이니 이렇게 옮기는 게 안 좋을 수 있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너무 옮기고 싶어서 옮겼다가 구간이 명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쥐띠분들, 내 마음속 깊이서부터 너무 직장 옮기고 싶다 이 생각이 들지만 조금은 한 번은 조금 더 깊이 많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물운을 보면 이렇게 이제 가까운 지인이나 또 친척 아니면은 가족,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벌써 12월부터 아니면 빠른 분들은 저번 달부터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 돈 빌려드리면 2022년 안에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돈 빌려드리면 올해 안에는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돈 빌려주거나 거래하지 마세요, 쥐띠분들. 올해 빌려줘서 내 곁을 떠난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돈이니까 그냥 줬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돈을 줄 거면 빌려주고 아예 그 줄 마음이 없으면 돈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저번 달이나 뭐 올해나 언제에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약간 좀 재미를 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2년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또 내가 사면 이게 얼마 안 가서 떨어지기 일쑤일 수 있어요. 이게 2022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르신 분들은 11월부터 들어와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12월부터 이게 막 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2월부터 내가 산 거는 하락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11월부터 올라야 되는데 오르는가 싶더니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GT분들 내년에 재물은 너무 바라시지 마시고요. 바라시더라도 이렇게 월급이나 고정적인 거에서는 괜찮아도 이제 요행을 바라지 말라. 네,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그냥 겉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막, 나 애 낳고 싶다, 뭐,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올해는 아기를 낳고 싶은가? 생각지도 않았던 막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지고. 이거는 비혼주의자였던 여자마저도 내년에는 갑자기 막 결혼 생각이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거를 내년에 GT분들, 비혼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주변에 말은 하진 않고, 아니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여튼 내년에 GT 여성분들, 비혼이신 분들 아기 낳고 싶은 생각도 들고 결혼도 자꾸 나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손주 보고 싶어서 자식들에게 결혼해라, 결혼해서 빨리 손주 낳아라 이렇게 더 보챌 수도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결혼 안 한 자식들에게 너무 잔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T 미혼 여성의 경우 내년에 만나는 남자는 죄송하지만 약간 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래요. 쉽게 예를 들어서 흰 바지, 백바지라고 하죠. 그런 이렇게 스타일 입은 남자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 스타일이 너무 싫어갖고 이상하게 그런 남자가 예전에는 너무 싫었는데 올해는 그런 남자가 이상하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가죽 자켓 입은 남자가 싫었는데 그런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이상하게. 그래서 GT 여성분들 내년에 그전에는 내가 쳐다도 안 봤던 스타일의 남자가 올해따라 이상하게 내 천생연분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남자 필히 조심하십시오. 괜히 남자는 결혼 생각도 없는데 사귀었다가 뭐 임신이 돼서 결혼을 하면은 너무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까 몸 관리 특별히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아기 낳고 싶어갖고 빨리 나도 결혼하고 싶다. 뭐 물론 좋은 인연이 나타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있었고 뭐 그러셨다면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내가 이상하게 안 좋아했던 여자가, 아니 내가 이상하게 안 좋아했던 여자 스타일을 올해는 이상하게 왜 이렇게 저런 여자가 너무 예뻐 보이고 내 천생연분 같고 너무 좋아 보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은 의심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인연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운에서 그런 인연이 들어오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해서 올해는 그런 운이니까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건강검진 필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강상으로는 이제 간이나 담, 쓸개저, 그리고 이제 뼈는 또 이제 일단 뼈 골절이 될 수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 많이 조심하시고 특히 교통사고 많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울감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나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우울감이나 그런 이제 깊은 자기만의 정신세계에 갇혀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민했는데 이제 더 예민해져서 이제 안 생기던 알러지가 생겨서 고생할 수도 있고, 안 생기던 뾰루지가 생겨서 아, 나 피부과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병원에 가게 들락날락 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예민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도, 그 잡념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T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GT 자, 병자 호란, 병자 년생. 그 다음 48년생이 낳겠군요. 너무 어리니까 96년생 이후 친구들이 너무 어려서 48년생 분들 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자년생이 되겠군요. 자, 일단 GT로 놓고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온 게 모두들 다 같이 다
공통적으로 겁재랑 상관이 들어가 있어요. 다들 생소하실 수 있는데 뭐 쉽게 설명을 하면 겁재는 우선 뭐 남이 나의 것을 겁탈해 간다, 뭐 나의 것을 뺏긴다, 뭐 아니면 친구, 형제 뭐 이렇게 뜻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상관은 관을 극한다고 해서 뭐 직장을 극하거나 뭐 여자 같은 경우 이제 남편을 극한다 뭐 이런 어마무시한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말 다 그런 말에 다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그 말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고, 그런 말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자년생, 내년에 60년생인 경자년생인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들어와도 또 그 큰 돈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돈 관리 좀 잘 하시고, 여기 48년생 무자일주도 마찬가지세요. 그리고 특히 여기 96년생, 48년생 내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건강검진 잘 하시고, 사건 사고가 생겨서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안 다치시게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욱더 신경을 써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년생 중에 내년에 공부하고 싶다, 공부 아니면은 자격증 시험 보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이전에는 내가 공부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공부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6년생 여자분들 96년생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 애인 소개팅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 그 남자가 꽝이 될 수 있으니 많이 조심하세요. 96년생 여자분들 특히 내년에 남자친구 사귀게 되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72년생 같은 경우 이제 조심해야 될 걸 말씀드리면, 72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뭐 나쁜 건 없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72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이제 겸손을 차리면 어떨지. 뭐 원래 겸손하지만 그것 말고는 뭐 좋네요. 72년생 나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쥐띠라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생년월일이 다르듯이 다 각자 사주마다 사주풀이가 180도 다 다르니까 다 같은 쥐띠라고 해서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정확한 사항은 1대1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쥐띠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